발끈하더니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컷오프 됐어요. 공수처에서 아예 배제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재고 요청도 했지만 거부당하고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속내 알아들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 이거 당 나가겠구나.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저런 입장에 영향을 받아 실제 당을 나가신 분도 계시다라까지 분석이 나와요. 근데 본인은 막상 당에 남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재명 중심으로 돌파해야 된다. 갑자기 지원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 목소리, 이른바 이제 왕심리 유세죠? 굉장히 주목받는데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임종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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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임종석을 이렇게 했어? 아이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뭐하러들 나. 그래, 화이팅! 힘내시다! 방송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민주당의 공천 내용의 최대 내관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은 뭔가 크게 뭔가를 도모할 것 같은, 당을 낳을 것 같은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홍영표 운동을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본인은 당에 남아서 백의종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력과 정치적 무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계요. 네네. 본인의 그냥 그 그릇이 딱 요만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쭉 가든지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예. 이것보다도 더 이러한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든 아니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실패하든 그 민주당 내에서의 임종석의 입지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총선 뒤에 뭐 당대표 도전 이런 게 어려울까요? 누가 임종석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차라리 처음부터 예. 나는 저기 그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송파갑이라도 가겠습니다. 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승리했으니까 나를 당대표 시켜주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영찬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누가 믿고 지도자로 따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도 나가지만 임종석의 회군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군을 했다. 이게 회군으로 한 거는 뒤로 가서 무슨 공격하는 회군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흡수되는 회군이 됐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분 계시죠. 고민정 최고위원.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의도 불참했어요. 그런데 오늘 입장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더 나아가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김영주 의원님. 한 열흘 13일인가요? 그 정도 만에 이제 복귀한 셈이 됐는데 근데 지금 영상에 나온 복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원래부터 민주당이 내세운 목표 기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복귀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이걸 이유로 내걸어요.
그리고 또 때가 보니까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시점이거든요. 네. 왜 복귀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임종석 공천 파동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예. 이제는 이제 공천이 끝나고 어제만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분당 성남 쪽에 개소식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고 이광재 의원 지역구 그 개소식에 갔거든요. 거기도 방문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분위기가 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산을 차분하게 해보면 네. 우리가 어떻게 전열을 정비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원래 이겨야 되는 선거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럼 생각들과 13일 전에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졌다 이 뭐 뜻입니까? 공천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겨진 사람끼리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호남에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 저 그걸 이낙연 총리의 보고. 지지로 확 많이 달려갔다면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그렇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새로운 친문도. 미래가 막 10% 이상 지지 나오고 그렇다면 달라졌을 거다 판단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오. 여전히 꼼짝없이 예. 그대로 민주당의 단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음. 김부겸 전 총리나 예찬 총리 이 두 분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쳐서 통합선대위를 하겠다라고 예. 한다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에 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한 달 동안 똘똘히 뭉쳐서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이심전심인 것 같고요. 아마 뭐 어제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철 또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서 성남 지역에 또 경기도권의 의원들끼리 모이면서도 예. 견디자 이기고 놓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김철현 네. 교수님.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목표인 뭐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이거에 대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외치고 왔어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두 인물의 지금 복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공통점은요. 예. 비겁한 행보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적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겁한 데다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문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럼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컷오프를 당했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논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재고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사실 사퇴하면서 이재명표 어떤 사천에 가까운 그런 공천을 그냥 그대로 방조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상으로 밀리지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겁한 행보. 그러니까 공천 어느 정도 마감되니까 이제 최고위원 다시 복귀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은 다 빠지고 본인이 어떤 친문계를 대표한 최고위원회였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것처럼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겁하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친문계, 비명계가 어떤 억울한 공천을 당할 때 그 예. 울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그 울분을 대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가감하게 맞서주고 탈당하고 뭐 호남의 어떤 민심을 흔들고 이래야 되는데 예. 본인이 결국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에 몰려간 어떤 그 친문 어떤 그런 예. 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번에 친명 위주의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당내에 있었던 친문 당원들이 사실 차라리 이 뭐 임종석 전 실장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게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당내에서는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유승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비유를 하시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뭐 국민의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예. 공천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사실 유승민계가 완전히 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더 이상 본인 스스로가 어떤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입지, 당내 입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 그때 탈당할 것처럼 했는데 예. 그날 가지 않고 이낙연 전 총리가 부탁을 했거든요. 사람이면 그러니까 사람이면 전환하겠죠. 전화했는데 저는 전화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전환을 했을까가 또 갑자기 궁금하시다는 말 덧붙여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이요. 오늘도 한 분 계신데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합시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원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작년에 좀 더 두 분이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권이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그때의 분열의 시작이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존에 당의 입장과 혹시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내가 내겠다. 선거와 관련된 주요 전략적인 그런 판단은 선대위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최고위원하고 서로 판단이 다르거나 겹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구를 했고요. 선대위의 최고 지도부가 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세 분으로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 통합, 국민참여, 심판 이 네 가지 개념을 상징하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모셨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3명과 함께 당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하고 3명 공동 선대위가 되는데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은요. 그동안 사실 비판적 입장에 있거든요. 공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서. 그런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수락할 때 조건을 내건 게 있었어요. 그게 통합과 상생이 관철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관철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 조건식은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저는 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지 못하겠다. 또는 맡겠다 뭐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조건을 걸고 선대위원장을 하겠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참 뭐 통합과 상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저 통합과 상생을 명분으로 걸었을 뿐이지 그냥 수락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어떤 걸 얘기를 해줬길래 그런 걸까요? 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아직 드러난 것은 그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로 절차 정도로 통합과 상생이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3명의 선대위원장 체제입니다. 결국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하고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고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고요. 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대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간판이 뭐가 바뀌었냐? 소위 이른바 선거 구도를 바꿀 만한 선대위 인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 나타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만 나타나면 땡큐다. 한나땡이라는 말이 야당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희석화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또 공천 파동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뭔가 민주당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상황을 반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위기의식이 지금 당내에 있습니다. 과연 이 세 분의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분이지만 이 세 분의 선대위 체제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선거의 프레임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비판적 시각이 또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했어요. 그걸 맡게 된 거죠.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시각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총리를 연이어서 하신 정세균 전 총리에는 안 보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어떤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